안녕하세요. 오늘 형사법 15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여러분과 만난 지 3주차로 접어들었고요. 오늘 23년도 1차 경찰 공무원 시험에 15번 문제를 풀게 됐습니다. 강론 파트로 접어들었고, 이 강론 중에서도 오늘은 체포 감금 약취 유인에 관한 판례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총론과 강론 모두 판례가 중요하지만 강론의 판례가 대단히 중요하고, 강론의 판례가 시험에 출제되는 비중이 대단히 높습니다. 따라서 이 판례가 옳으냐 틀리냐, 판결 요지가 무엇이냐, 키워드가 무엇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여러분들의 각별한 유의와 정리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체포감금 약취 유인과 관련된 판례 중 대단히 중요한 판례를 지문에 열거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이 판례를 얼마나 깊이 있게 그리고 얼마나 정확하게 암기하고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별도의 이론이 필요한 부분은 아닌 만큼 바로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체포 감금 약취 유인의 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자, 메모를 켜고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적절한 것이 묻고 있어요. 항상 적절한 거냐, 적절하지 않은 거냐, 이 부분 밑줄을 항상 거두시고, 먼저 1번 문제, 1번 지문 한번 볼까요? 자, 1번 지문은 미국인이 프랑스에서 일본인 미성년자를 약취한 경우 우리 형법을 적용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건 뭐죠? 미성년자 약취와 관련된 죄입니다. 자, 미성년자 약취와 관련된 죄는, 자, 미국인, 프랑스, 일본인, 외국인의 국외범 사안이고, 5조 6조 보호주의가 적용되지 않는 사안이에요. 따라서 형법을 적용할 수는 없다가 맞는 지문 같지만, 바로 이 약취죄, 미성년자 약취죄와 관련해선 우리 형법이 세계주의를 규정하고 있죠. 세계주의. 따라서 우리 형법은 적용된다. 조문 문제입니다. 네. 이 와중에 조문 문제가 나왔어요. 판례 문제라기보다 이건 조문 문제죠. 다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판례 문제고요. 자, 체포 행위가 확실히 사람의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는 정도로 계속되지 못하고 일시적인 것에 그쳤다고 하여도 체포죄의 미수가 아닌 기수에 이른 것으로 보아야 된다. 문장이 서로 모순되고 있죠.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는 정도로 계속되지 못하고라고 되어 있어요. 즉,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이 계속돼야 해요. 계속범이죠, 체포죄는. 근데 계속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일시적인 것에 그쳤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체포죄의 기수는 당연히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문은 무조건 틀린 겁니다. 그럼 체포죄의 미수가 성립하느냐? 성립한다는 거예요. 체포죄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있기 때문이에요. 체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면 틀린 겁니다. 체포죄의 미수는 성립을 하는데 기수가 성립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도 대단히 중요한 판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판례. 이거 뭐 너무 중요한 판례죠. 이거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는데, 자, 3번은 미성년자와 부모가 함께 거주하는 주거에 침입하여, 그러니까 미성년자와 부모를 장소적으로 완전히 이전시키는 구도가 아니라 미성년자와 부모가 함께 거주하는 주거에 침입해요. 그럼 미성년자 부모가 한 공간에 있는 거죠. 근데 부모만을 강제로 퇴거시켰어요. 완전히 퇴거시켜버린 거죠. 그래서 미성년자 독자적인 생활관계를 형성하기에 이르렀다면, 부모만을 강제로 퇴거시켜서 미성년자와 독자적인 생활관계를 형성하기에 이르렀다. 즉, 장소적 이전, 어떤 한 집에서의 장소적 이전은 아니더라도 부모를 퇴거시킴으로써 부모와 자식이 완전히 절단되어 버린 거예요. 공간적으로 별도의 독자적인 생활관계를 형성하게 된 거예요. 그랬을 경우는 비록 장소적 이전이 없었다 할지라도 미성년자 약취죄에 해당한다. 이거는 맞는 지문이에요. 알겠습니까? 장소적 이전이 없다 하더라도 미성년자와 부모가 서로 절단돼서, 서로 완전히 독립돼서 별도의 생활관계를 형성하게 됐다면 그거는 미성년자 약취죄에 해당한다. 이게 판례의 태도입니다. 그 다음, 이건 죄수론에 관련된 문제예요. 미성년자를 유인한 자가 계속하여 미성년자를 불법하게 감금한 경우, 즉
유인, 감금. 감금죄만 성립하고 유인죄는 흡수된다? 아닙니다. 실체적 병합이에요. 유인죄 플러스 감금죄. 보호법익이 전혀 다릅니다. 따라서 이것도 틀렸다. 답은 몇 번이다? 몇 번이에요? 적절한 거. 그죠? 그죠? 요건 아까 표시를 제가 잘못했네요. 요거는 당연히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형법이. 그래서 답은 3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3번이고요. 그러고 자, 한번 해설을 내려서 보면은 자, 해설 한번 내려서 볼게요. 자, 해설을 내려서 보면은 요 세계주의에 관련된 부분, 이 부분 앞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고요. 그 다음에 체포죄와 관련된 이제 판례, 체포죄와 관련된 판례인데 미수범이 성립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 다음 세 번째, 자, 이 세 번째 부분 대단히 중요한데요. 이 세 번째 부분은 이 부분이 중요하죠. 자, 2번 미성년자와 혼자 머무는 주거에 침입하여 그를 감금한 뒤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부모의 출입을 봉쇄하거나 미성년자 부모가 거주하는 주거에 침입하여 부모만을 강제로 퇴거시키고 독자적인 생활관계를 형성하기에 이르렀다면 장소적 이전이 없었다 할지라도 약취죄에 해당함이 명백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합니다. 강도 범행을 하는 과정에서 혼자 주거에 머무르고 있는 미성년자를 체포 감금하거나 혹은 미성년자와 그의 부모를 함께 체포 감금 또는 폭행 협박 함께 하는 거예요. 아니면 미성년자를 그냥 체포 감금, 나아가 주거집에 침입하여 미성년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여 부모로부터 금품을 강취하는 경우, 이거는 일시적으로 부모와의 보호관계가 사실상 침해 배제되었다 할지라도 그 의도가 미성년자를 기존의 생활관계 혹은 보호관계로부터 이탈시키는 데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단지 금품 강취를 위하여 반항을 제압하는 데 있었다거나 금품 강취를 위하여 고지한 해악의 대상이 그곳에 거주하는 미성년자였던 것에 불과하다면, 그렇죠? 단순히 반항을 제압하거나 그냥 이 강취를 하기 위한 그 협박의 수단의 대상이 미성년자였던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미성년자를 약취한다는 범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이 판례 대단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그래서 4번은 유인죄 외에 감금죄가 별도로 성립한다. 이렇게 되시겠나요? 그래서 이 판례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해놓고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